안녕하세요. 오늘 웰스파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난 몇 달간 은행이 상당히 건강해 보인다. 그리고 JP 모건, 콜 의견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지금 많이 주가가 좀 재미가 없고 힘들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요거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죠. 네, Net Interest Margin. 네, 요게 지금 가장 압박을 받고 있고, 하지만 웰스파고가 이 세 개 은행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충당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따로 쌓아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부상에서 수익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번에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 나고, 네, 안 좋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15개 대형 은행들이 총 760억 달러, 76 빌리언을 쌓아두고 있죠. 이 이유는 여기하고 연결되는 건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코비드 19으로 이번 리세션이 얼마나 길게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가, 1940년처럼 될 것인지, 1970년, 80년 그때처럼 될 것인지 아무도, 거기에 대한 수정구슬을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님 이자 수익 마진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에게 안 좋게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1970년도나 80년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젠가는 되돌리기를 할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금리 상승이 될 텐데 이 시기가 오면은 은행은 이제 활짝 웃게 되겠죠.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거 주가 한번 볼게요. 네, 이 까만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워렌 버핏이 샀다고 발표한 시점 이후로 살짝 회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예상외로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모게지라든가 대출에서 손실분을 트레이딩이라든가 다른 수익 모델로 상세를 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 같은 경우는 대출이 모게지 대출 비중이 그렇게 포트폴리오에서 웰스파고만큼 크지 않아요. 근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매도를 하다가 이번 4월부터 여기 6월까지 본격적으로 신나게 팔았습니다. 되게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웰스파고는 4개 은행 중에서 모게지 대출 1등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이군데 JP 모건은 올해 안에 배당 컷의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웰스파고 아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웰스파고 비중을 요번에 26%나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속 비중을 줄였어요. 2016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팔았어요.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웰스파고 유령 그 계좌 스캔들 있었죠? 뭐 허위로 몰래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 열어가지고 그걸로 뭐 헛짓거리 한 거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간 총 100밀리언 주를 매도했고 이번 2분기에는 86밀리언 주를 매도해서 이번 분기에 좀 속도를 많이 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주주들이 매도를 마음 먹고 쭉 하면은 주가가 좀 하락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에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에 2분기에는 비중 그 조정이 없었는데 그거 끝나고 7월 달에 매수를 좀 했어요. 800밀리언인가? 뭐 이렇게 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크셔에스가 왜 이거를 공개해야 되냐면 10%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버크셔 해서이가 웰스파고를 매도한 거는 그 10% 제한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네, 어쨌든 웰스파고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뭐 62%나 매도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는 저도 갖고 있다가 매도를 했는데요. 버핏 사인을 본 거기보다 이번 실적 발표가 언론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제 눈엔 좋게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출이라든가 얘네들이 한 트레이딩 같은 경우 대출은 좀 당연히 힘들었고요. 뭐 트레이딩 좋긴 했지만 요번에 실적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 피를 올려받았어요. 뭐냐면은 내가 100원을 빌려주는데 야, 너 좀 위험이 높다. 뭐 거기다 뭐 이렇게 피를 좀 더 내라. 해가지고 그런 피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머렌 버핏 같은 경우 웰스 파고를 2018년도 주주총회에서 좀 이렇게 방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얘기가 조금 저는 좀 그런 게 얘가 얘가 아니죠. 이 워렌 버핏 이분이 한 말이 네, 이렇게 계좌 유령 스캔들이 났지만 다른 큰 은행 대비 경쟁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열등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은행 지분이 10% 이상 넘어가는 건 제한을 받아서 매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버크셔 해서웨이는 패시브 주주로서 하는 조건으로 25%, 그러니까 24.99%까지 보유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뱅크 오브 어메리카 같은 경우는 10% 넘게 보유하겠다는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웰스 파고도 전에 그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10% 이상 보유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예, 뱅크 오브 어메리카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어떤 뭐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도를 했고 뱅크 오브 어메리카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매도한 게 단순히 10% 제한에 걸린 거 아니 걸려가지고 판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10% 이하를 유지하다가 네, 계속 그 10% 이하를 유지하려는 게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계속 팔긴 팔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에 대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 이상 나 패시브 주주로서 더 보유할게 라고 페드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어가지고 10% 이상 사고 웰스파고는 그렇게 지원을 냈다가 우리 안 할게 10% 이상 안 할게 해서 계속 팔다가 이번에 왕창 팔았어요. 그래서 10% 유지하는 것 때문에 이게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명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올해 2월 달에 한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미국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수익률을 12%, 16% 내는 이런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다. 지금 이 당시에 그 미국 국채가 2%였기 때문에 야, 너 같으면 2% 주는 국채 살래? 12% 주는 은행 살래? 난 은행이 더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매년 자기 지분이 7%, 8% 올라간대요. 돈 하나도 안 쓰고. 왜냐면 이 은행이 그 자사주 매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자기는 또 디비던드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다 사인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 그 조절한 거 보면은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뇌피셜 중입니다. 그래서 4개 은행 중에서 가장 그 재무가 무난한 뱅커 오브 아메리카 추가하고 다른 회사들은 다 줄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거 보면 네, 싱크론이라든가 요 아멕스 같은 경우는 얘는 그 주식을 그대로 놔두고 네, 아멕스 여기 있네요. 다른 은행들, 뭐 JP 모건, 뭐 다른 은행들 다 비중을 줄였어요. 그 중에 크게 줄인 거 보면은 JP 모건하고 웰스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뭐 자기 본인 눈에 똘똘해 보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줄였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제 생각에 뇌피셜 중이지만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블로그에다 제가 쓴 글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적었어요. 가장 똘똘한 한 개만 그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다 늘리고 나머지는 다 줄였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매수하는 거를 조금 망설여지는 게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이 웰스퍼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분이 거의 10% 지분을 이제 보유 중이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미국에다가 베팅을 해도 되는데 조심스럽게 그 잘 골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좀 더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웰스파고 주가를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때 계속 주가가 최근에 살짝 이제 많이 픽업을 했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계속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아무래도 비중이 큰 분이 계속 이렇게 팔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웰스파고의 재무제표인데요. 이거 제가 뭐 나머지 살펴볼 볼 것도 많지만, 네, 뭐 다들 알다시피 뭐
매출도 줄었고 모든 게 다 안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 보는 거는 이 프로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충당금을 떼기 이전의 수익금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 2000 전년 동기 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도 보면 거의 절반이 줄었어요. 이 분기로 보면요. 이게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 2019년도 6개월 동안 15빌리언이었는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이 프로비전 충당금도 2분기 4개 은행 중에서 최대치고 근데 이 충당금을 빼기 전 금액인 요 수익금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얼마를 뺄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프리 프로비전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게 상당히 그래요. 충당금을 빼기 전에 수익이니까 이거 여기다가 이제 계속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리세션을 보면은 이 프리비전이 리세션을 보통 하락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저가 매수 신호였어요. 근데 지금이 리세션의 끝물인가 아니면 아직 연장선상인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